많이 쪘네요, 살이. 수치스럽네요. 굉장히 140이 넘게 나네요. 네, 체중이 많이 증가하니까 혈압이 되게 높게 나오네요. 체중이 늘어서 진료를 보게 되면 허리가 너무 아프고요. 무릎까지도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환자분들한테도 린으로 이제 감량하시는 분들도 많고 밖에 있는 후기들도 보면 린으로 감량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저도 이 린 다이어트의 효과를 빌려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50일 전 고혈압과 지방간, 간 수치가 높았던 저의 다이어트 과연 성공했을까요? 어제 무게는 많이 빠지셨어요. 네, 무게는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이게 근육량이랑 체지방이랑 이제 얼마나 빠졌는지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한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근량이 조금 처음에 비해서 빠지기는 했는데 체중 감소한 거에 비례해서는 골격근량이 많이 빠지지는 않아서 되게 결과는 되게 괜찮고요. 체지방이나 체지방률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져서 지금 뭐 붓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결과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인바디를 봤을 때는 11월 18일 날 제가 81.4kg였고요. 체지방량 19.8kg에 골격근량 35.3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제가 50일간 다이어트를 한 결과 체중은 8.3kg가 감량을 했고 체지방량은 5kg 정도, 골격근량 2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골격근량이 좀 빠진 게 아쉽기는 한데 식단을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았던 경향이 있었어요. 50일 안에 다이어트를 끝내고 확실한 결과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골격근량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체지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되게 잘 빠졌기 때문에 제가 원래 생각했던 목표 몸무게는 74kg였는데 조금 더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이어트 감량을 했지만 크게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고 처음 일주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크게 힘든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혈압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혈압을 쟀을 때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건강검진을 하고 혈압을 봤더니 너무 높아져서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143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저혈압이 85였고 맥박수가 77에 이제 저희가 동맥경화도 검사를 하는 거에서 8.7 정도가 나오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혈압은 127에 아래 혈압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완기 같은 경우는 95 정도가 나왔고 맥박은 87이 나왔습니다. 원래 제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다 보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는 원래 살찌기 전에 혈압으로는 잘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되게 만족하고 있고요. 간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간 수치를 지방간을 의미하는 ALT와 AST 수치는 57과 36에서 37과 33으로 떨어졌고요. 즉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ALT 수치 같은 경우는. GCT는 많이 높지는 않았지만 48 정도로 그래도 술을 좀 자주 먹고 하다 보니까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데 GCT 같은 경우도 34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 자체는 되게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먹었던 한약들도 이 간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빨리 떨어질 수 있게끔 하는 한약을 제가 먹고 있었는데 간 수치에 그거에 맞춰서 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체감상에서는 저희 와이프가 저를 바라볼 때 이제 눈빛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와이프가 맨날 살 좀 뺐으면 좋겠다, 뭐 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한테 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전 남자친구를 만나는 기분이다 하면서 결혼 전에 저를 이제 다시 보는 느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외적인 부분도 많이 달라졌고 제가 봐도 이제 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성형을 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다이어트만으로도 어느 정도 턱선도 좀 생기고 외적인 부분들에서 일단 만족도가 되게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허리 통증이 자꾸 있다 보니까 허리에 원장님들한테 약침도 자주 받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가서도 너무 아프니까 마사지 좀 해줘 이렇게 막 맨날 눌러달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약침도 안 맞은 지가 좀 오래됐고 굳이 약침을 맞지 않아도 허리가 많이 아프거나 하진 않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괜찮아졌고요. 따지고 보면 건강과 이제 외모를 같이 갖출 수 있는 다이어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50일 동안 사실 아예 안 힘들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힘든 부분들도 많았고 그런 우여곡절도 좀 있고 했었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는 초기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가지고 있던 제가 안 좋은 식습관 중에 이제 반주하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야식을 먹는 습관이라든지 이 두 습관을 순간적으로 고치려고 하니 처음에는 제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갔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디톡스를 처음에 꼭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디톡스를 하는 동안 저희가 이제 차골국물이라든지 아니면 쉐이크라든지 이렇게만 먹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만 먹게 되면 위의 크기가 조금 줄어듭니다. 저희가 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도 부족하다 느끼게 되고 포만감이 잘 안 느껴지게 되는데 디톡스를 하고 제가 다이어트를 이틀에서 3일 정도만 했었을 때 위가 확 작아지는 게 느낌이 들면서 확실히 린을 먹었고 밥을 먹었을 때 포만감이 충분합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어느 정도 저의 식습관이 좀 개선이 되고 그 개선된 식습관이 저한테 잘 맞게 되면서 그 후로는 사실 힘든 부분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만약에 린을 안 먹고 절반씩을 했을 때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같이 린의 도움을 받고 거기서 오는 포만감이라든지 식욕 억제를 같이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돼서 절반만 먹어도 지금 제가 일하는 거라든지 뭐 업무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포만감이나 이런 거는 잘 유지가 됐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전 먹어도 더 먹고 싶어요, 더 많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린 같은 경우는 식욕을 만약에 내가 10 정도의 식욕을 가지고 있다면 5에서 4 정도로 줄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면 나머지 5나 4 정도는 내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식단을 하거나 나중에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원래대로 일반식으로 돌아갔을 때 요요가 덜 오게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식욕이 0이 돼버리면 안 먹고 굶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못 먹습니다. 먹었을 때 속이 너무 안 좋아요, 구역질이 올라와요, 토할 것 같아요 해서 안 먹게 되는데요. 그러면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다가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 밥을 먹게 되면 그대로 요요가 다 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린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듯이 식욕 조절을 5 정도로 낮춰주기 때문에 이 남은 5 정도를 내가 노력을 해서 교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습관이 들게 되면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도 크게 많이 먹고 싶거나 많이 먹어야겠다 하지만 많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요요가 오는 비율도 이렇게 조절을 같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습관을 기록할 때도 보면 저희가 이제 한의원에서 먹었던 음식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다 절반만 이렇게 밥을 다 덜어서 먹고 반찬도 웬만하면 좀 덜어서 먹고 국이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보통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고 저녁에 쉐이크를 먹는 등 이렇게 대부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만 먹다 보니 약속이 있는 날도 있었고 이제 뭐 연말이다 보니 연말 모임이 되게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뭐 회를 먹는다든지 지키지 못한 날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음주를 한 날도 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런 날이 있을 때 항상 다음 날에 조금 더 조절을 해야겠다 싶어서 다음 날에 음식을 먹는 걸 최대한 조절을 했었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 내가 이날 이거 먹었었지 보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저희도 환자분들이 찍어 놓으면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이날에 이거 드셨는데 이거 칼로리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거 드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챙겨 드시면 2주 동안 이렇게 챙겨 드셨을 때 다이어트 감량이 훨씬 잘 됐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조금 감량이 덜 된 것 같아요 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저희가 케어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플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저 나름대로 저녁에는 무조건 쉐이크 하나만 먹겠다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정해놓고 했을 때가 저는 좀 더 다이어트하기가 편했어요. 왜냐면 뭐 저녁에 오늘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뭐 먹지? 오늘 뭐 키토 김밥을 먹을까? 아니면 뭐 다이어트에 좋다는데 이걸 먹을까? 뭐 소고기가 좋다는 소고기를 구워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배고픔이 더 심해지게 되고 포만감도 잘 안 느껴지게 되고 내가 먹으려고 했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쉐이크로 제한을 하다 보니 그런 고민들은 하나도 없었고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꿀팁은 저는 딱 4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저도 그렇고 제가 다이어트 하지 않을 때는 저희 와이프만 혼자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녁을 같이 먹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다이어트를 안 하면 식단을 유지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이번에 제가 다이어트 할 때는 다행히 와이프가 저를 도와줘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그냥 같이 쉐이크 먹고 저녁에는 따로 요리 안 해도 되고 쉐이크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응원도 돼주고 서로 경쟁도 조금씩 하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팁은 이제 저녁은 쉐이크 하나로 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딱 저녁을 쉐이크 하나로만 고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먹는 거는 쉐이크 하나 먹고 나면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고민할 게 없었어요. 더 먹어도 되나? 덜 먹어도 되나? 아니면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나는 오늘 할당량이 이거 하나니까 이거 먹고 그냥 잠 자야지. 처음에는 좀 그게 힘들 수 있어요. 분명히 먹는 양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걸 쉐이크로 대체를 하게 되면 배가 좀 많이 고프다든지 식욕이 좀 느껴지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한 일주일 정도만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 일주일 후부터는 그냥 안 먹어도 괜찮았어요. 누가 봐도 제 예전 몸을 보면 그거 하나로 절대 못 버틸 사람처럼 보이는데 린 다이어트랑 함께 하면서는 그런 부분들도 괜찮았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시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 뭔가 부작용인 것 같아요. 뭐 구역질이 조금씩 올라와요. 속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잠을 못 자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 원인은 무조건 커피입니다. 커피랑 사실 다이어트 환이랑 서로 같이 연계되는 작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커피를 먹었을 때 오히려 다이어트 환의 효과가 좀 더 강해지는 경우도 많고 환을 먹고 커피를 먹었을 때 커피의 기능이 더 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능이 어느 하나가 너무 강해지게 되고 서로가 같이 올라가게 된다면 수면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다이어트 할 때 수면은 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제 전날 밤에 자기 전에 몸무게를 재고 잠만 잘 자고 나서 아침 몸무게를 재보면 확 빠져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커피랑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서 수면을 먼저 잘 잡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어플을 기록하는 겁니다.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와 함께 다이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어플을 기록하게 되면 내가 먹은 거라든지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식습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보통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드백을 다 드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로 피드백을 하다 보면 가장 건강한 식습관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는 요요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플 사용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전입니다. 다이어트는 무조건 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 안에 내가 확실하게 빼놓겠다 하는 목표도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목표까지 가는 내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의 개선이라든지 식습관의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개선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따라와줘야 나중에도 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그 3개월, 6개월의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장기적으로 내 습관을, 안 좋은 습관을 개선시켜 나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과 다이어트,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꿀팁과 이런 팁들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다이어트 파이팅입니다.